정읍 A의 현장을 방문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현 시국에 대해 개헌보다 국가적 적폐 해소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제난에 연탄 한 장도 아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겨울철 높은 난방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변 이웃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최근 내과를 전공하려는 의사들이 크게 줄어들면서 도내 대학병원들은 모집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한겨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이 생각날 때인데요.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연탄 한 장이 아쉬울 때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서민연료라는 연탄값까지 올라서 난방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서민들의 힘겨운 겨울나기 기획보도 김하연 기자입니다. 30년 된 낡은 집의 입구를 따라 들어가자 햇볕조차 들지 않는 쪽방이 나옵니다. 2평이 채 안 되는 이곳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61살 송기춘 씨와 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공을 들어 다니고 폐품 흙으로 다니고 밤에도 들어 다니고 그래도 못 먹어요. 오래전 전기까지 끊겨 양초로 불을 밝혀야 하는 방. 창문 틈새를 막아봐도 천장과 벽 사이로 매섭게 찬 기운이 스며들어옵니다. 어떤 게 힘드세요, 겨울 되면? 추워. 많이 추워. 이 벽이 다 습게 들어와, 불 안 때문에. 이 낡은 집에 온기를 더해주는 건 연탄. 하지만 올해는 연탄값이 600원으로 100원가량 올라 부담이 커졌습니다. 혼자 사는 87살 유양래 씨에게도 한 장에 600원 하는 연탄이 겨울을 버티는 생명줄입니다. 기름 보일러나 그런 걸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혹시? 아이고, 바꾸면 좋지만은 그것을 해년마다 어찌게 돼요. 이 연탄은 공짜로 주시거든요. 젊을 적 안 해본 일 없이 홀로 5자녀를 키운 유할머니. 90도로 굽어버린 허리가 고단했던 삶의 여정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약값에 겨울철 난방비까지 여전히 폐품 수거 일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 집에 연탄 봉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살펴주는 사람들. 연탄도 연탄이지만 이들이 전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이 겨울을 버티게 하는 큰 힘입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이 고마운 마음을 어찌게 다 거시게요. 고맙지요. 참 이렇게 도와준 게. 도내에서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세대는 10,000여 가구. 불황의 그늘에 그 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스스로 난방비를 댈 수 없는 빈곤층은 7,000여 가구. 연탄재를 버리는 일조차 쉽지 않은 고령층은 아예 난방을 포기한 채 겨울을 나거나 외상으로 연탄을 떼고 봄에 갚아나가기도 합니다. 긴 겨울을 가장 싸게 날 수 있다는 연탄. 하지만 그조차 쉽지 않은 이들은 다가올 한파가 두렵기만 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이번 한겨울 강추위는 도내에서도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고 서해안에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도심의 한 버스 정류장. 퇴근길 직장인들이 몸을 움츠린 채 종종 걸음을 치며 버스를 기다립니다. 따뜻한 포장마차에는 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이 모여듭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교복만 입기엔 추워가지고 핫팩도 하고 외투도 입고 나왔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 목도리도 돌돌 내고 왔거든요. 전라북도 지방은 낮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찬 공기가 한반도 상공을 지나며 수은주를 떨어뜨린 것인데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7도로 도내 전역이 영하의 맹추위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서해안에는 강풍과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평소보다 바람이 더 세게 불어서 도심 한복판에서도 체감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밤부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눈발이 날려 모레까지 최대 5cm가 쌓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밤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눈이 오겠고 오늘 밤부터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져
올해는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강추위가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보건당국은 추위와 함께 유행하는 A형 독감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라북도는 김제시 공동면의 한 오리 농장에서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또다시 판정되면서 사육하고 있는 오리 4만 마리를 살처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현재까지 의심 신고나 출하 전 검사를 통해 16개 농장에서 AI가 확진됐으며 32개 농장 49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도내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북을 찾았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현장을 찾은 문 전 대표는 민생과 시국 현안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이종휴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정읍시 AI 상황실과 방역 초소를 찾아 관계 당국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전 대표는 발생 지역에 대한 방역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게끔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정치권 논란이 되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개헌에는 찬성하지만 지금은 국가적 적폐를 없애는 데 집중할 때라며 개헌은 다음 정부 초기에 추진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 주민들에게 다가가 지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호남 지역을 어느 지역보다도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떤 어려운 삶의 해결을 위해서 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 금요일에는 손학규 전 의원이 전주대에서 부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빨라진 대선 시기에 맞춰 대선 주자들의 전북 방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종효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파동이 내년에는 전라북도와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교육당국은 도에서 편성한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762억 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도의회는 김승환 교육감에게 동의를 구했지만 교육감은 동의하지 않았고 의회는 현장의 피해를 고려해 가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의 부동의가 있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 보고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은 통과된 예산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의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지만 의회가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집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 또 다른 어떤 수준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적지 않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올해 예산을 지급받은 어린이집에는 당장 피해가 없지만 답답해진 것은 전라북도입니다. 이미 어린이집들에 지원한 188억 원을 받을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역시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집행하면 교육부가 주기로 했던 145억 원의 목적 예비비도 받을 수가 없고 도의회가 삭감한 757억 원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도 내년 추경까지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교육부와 전북교육청 그리고 전라북도와의 관계가 더욱 나빠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김승환 교육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는 도지사 판단에 따라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서 부과될 전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도지사나 교육감의 출석은 이례적인 요구로 도의회의 과태료 부과가 다소 감정적 대응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비 의사들의 특정 전공 편중 현상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과 기피 현상이 심각한데 도내 대학병원들조차 구인난을 겪을 정도입니다. 강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광대병원이 필요로 하는 내년도 신입 내과 전공의 정원은 6명. 모집에 나섰지만
원서를 낸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과 인기가 예전 같지 못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병원에서는 걱정스러운 일이긴 한데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차질력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과 전공의 미달은 비단 원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9명을 뽑는 전북대병원은 절반도 안 되는 4명만이 지원했고 예수병원도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전국 50여 개 병원 가운데 지원이 미달된 곳은 6곳인데 이 중 절반인 3곳이 전북에 있는 겁니다. 정부는 내과를 위해 전공의 수련 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줄였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겁니다. 경력을 위해 수도권을 선호하는 데다 폐업률이 50%에 달하는 개업의의 경영난도 한몫했습니다. 의료업계는 전공의 감소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역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과 수련의에 대한 근로 조건이나 수련 과정 이런 거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원들은 추가 모집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의료계의 특정 분야 기피 현상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의 위상을 높인 올해 체육인들이 결정됐습니다. 전북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6개를 딴 진안군청 역도팀과 216 탁구팀 등을 대상으로 뽑는 등 7개 부분의 수상자 100명을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주교대 올해 수시 모집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합격자는 고교 성적 우수자 50명과 교육감 추천 등 모두 64명이며 이 가운데 여학생이 51명으로 80%, 남학생이 13명으로 20%를 차지했습니다. 새만금 내부 호수에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섭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전라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4호 방조제 안쪽 호수에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8개의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해 2019년부터 전력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북현대가 수비 보강을 위한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전북현대는 울산현대의 핵심 수비수인 이재성과 국가대표 출신 이용을 영입해 보다 견고한 수비 라인을 갖췄고 대신 김창수, 최규백 그리고 공격수 이종호를 내주었습니다. 도보건당국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년층은 폐렴구균이 혈액이나 뇌에 침투하면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20에서 60% 수준으로 예방접종이 필수적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전주시 동산동의 한 도로에서 55살 임모 씨가 운전하던 레미콘 차량이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버스 승객 79살 이모 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류장에 멈추려던 시내버스를 뒤따르던 레미콘 차량이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 생태환경시민연대 등은 지난 10월부터 새만금 산업단지 309 관찰 결과 멸종위기 1급 저어새와 멸종위기 2급 노랑부리 저어새, 검은머리 갈매기 등 모두 8종의 법정 보호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환경부가 가림막을 설치하고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멸종위기종 보호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살처분 처리 비용의 일부를 가금을 입식시킨 대기업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